네, 반갑습니다. 전기작업실입니다. 자, 오늘은 덕트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덕트 하면서 왜 컴퓨터 화면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느냐, 어느 정도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현장에서 한 케이스만 보여드리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먼저 한번 이론적으로 설명을 좀 잠깐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자, 제가 일본 도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모델링을 했습니다. 스케치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본 도면 자체가 여기 배관 나가는 자리에서부터 정션 박스 있는 곳까지가 55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 세로 길이가 400입니다. 그래서 세로 길이 400, 가로 길이 550 부분에 정션 박스 대략적 크기로 제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된 화면을 보고 덕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보통 덕트가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게 뚜껑, 이게 지금 덕트 본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델링은 디테일하게 이렇게 막 꺾인 부분 표현하고 이렇게는 못했어요. 자, 요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정션 박스, 팔각 박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팔각 박스에다가 덕트 자체를 1m를 줍니다. 그 1m를 보통 가로로 붙입니다. 왜 가로로 먼저 붙이냐면 팔각박스 자체를 세로로 세우게 되면 위쪽은 천장 높이가 좀 나오면은 세로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래쪽으로 만약에 덕트가 나가야 되는데 이 세우는 걸 이 세로로 세운다 그러면 아래쪽 바닥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절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션 박스, 팔각 박스에서부터 덕트는 가로로 붙인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는 게 조금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요렇게 되고 나면은 이거를 우리가 매직으로 표현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 작도할 때 팔각 박스 지나가는 스케치 그 선입니다. 요게 그 선에서 요 선 하나를 그려요. 덕트 위에다가. 그 다음에 20mm 떨어진 곳에 하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션 박스 있는 쪽으로는 20mm 떨어진 곳에 하나만 그리고요. 그 반대쪽으로는 하나, 둘, 세 개를 그려서 총 5개의 선이 나오도록 그립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면은 여기 꼭지점에서부터 저쪽 꼭지점까지 이 선을 그리는 거죠. 요렇게 V자로. 이때 V자는 이 박스 자체가 꺾일 부분 쪽이 크게 터지도록 그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있다가 제가 작업실에서 촬영할 덕트 실제로 자르는 모습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나면은 얘를 자르겠죠. 자, 덕트를 자르면 이렇게 두 개로 잘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자르고 나면은 지금 제가 보시면 덕트가 여기 지금 표현이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위에서 잠깐 이래 살펴보면 덕트의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같이 날리죠. 예, 요렇게까지 날려주시는 게 가장 좋기는 해요. 근데 덕트에 그렇게 신경 크게 안 쓰셔도 됩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덕트 자르면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자, 요렇게 치수를 잘랐다면 우리가 지금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건 덕트 올라가야 될 선에서 정션 박스 있는 쪽으로 20mm 떨어진 곳에 일직선, 그리고 그 반대쪽으로 하나, 둘, 세 개의 선을 그려서 중심에서부터 여 끝까지 요렇게 V자로 파준다는 거죠. 꺾을 방향이 크게 터지도록 파준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나면 얘를 꺾을 겁니다. 요렇게 꺾겠죠. 요렇게 꺾으면은 얘가 딱 이렇게 이론상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꼭지점부터 이 꼭지점까지 파주는 거리가 총 80mm가 됩니다. 자, 그것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우리가 도면이 공개가 돼 있잖아요.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공개된 도면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지금 정션 박스에서부터 100mm, 450mm, 그 다음에 550mm. 자, 1번 도면은 550mm네요. 자, 2번 도면 살필게요. 자, 2번 도면도 여기 배관에서부터 100mm, 400mm, 500mm. 아, 얘는 500mm가 나가네요. 자, 3번 도면 살필게요. 자, 3번 도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부터 100mm, 400mm, 그 다음 500mm. 아, 3번 도면도 500이네요. 자, 4번 도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100mm, 450mm, 550mm. 자, 4번 도면은 550mm네요. 자, 5번 도면입니다. 5번 도면은 100mm, 450mm, 550mm. 네, 550mm 나가네요. 자, 6번 도면입니다. 네, 여기에서부터 나가니까 100mm, 400mm, 500mm. 그래서 총 500mm 나갑니다. 자, 7번 도면 볼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100mm,
450mm, 550mm, 550mm 나가네요. 자, 8번 도면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나가죠. 100mm, 400mm, 500mm, 500mm 나가네요. 자, 9번 도면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100mm, 400mm, 500mm, 토탈 500mm 나가죠. 자, 마지막 10번 도면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100mm, 400mm, 500mm, 토탈 500 나가네요. 혹시 눈치채셨어요? 팔각 정션 박스가 위에서부터 출발하면 550mm가 나가요. 그 다음에 정션 박스가 아래쪽으로 출발을 하면 500mm가 나갑니다. 그게 아마 이 배관이 차이가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 배관으로는 4개가 나가죠. 4개가 나가니까 중심에서부터 50mm 떨어진 곳에서 배관을 시작하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5개의 배관이 나가다 보니까 중심에서부터 100mm 떨어진 곳에서 나갑니다. 이 차이 외에는 큰 차이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눈치 좀 빠르신 분들은 위에 있네 그러면 550, 아래에 있네 그러면 500, 요렇게 나간다는 정도로만 알고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몰라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작업실 가서 덕트 자르는 걸 실제로 다시 녹화를 할 텐데, 그 녹화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550이 됐든 500이 됐든 크게 신경 쓸 게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치수를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겁니다. 작업은 조금 더 빨라지겠죠. 그 부분도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했던 것까지가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부분을 할 거냐면 저기 아래쪽 저쪽 부분만 집중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왜냐면 저기가 덕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순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가 저번 주까지 작도를 했죠. 작도하고 난 이후에 팔각 박스를 붙일 겁니다. 시험장에 가면은 여기가 전부 이렇게 4군데가 다 막혀 있는 상태로 나옵니다. 팔각 박스가 3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3군데를 뜯을 겁니다. 어디든 3군데를 뜯으면 되는데, 잘 뜯어지는 곳이 있고 안 뜯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뜯어 볼게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용접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용접되어 있는 게 아니고 프레스에서 이 성형 작업을 할 때 이쪽 부분만 블랭킹을 안 한 겁니다. 나머지는 블랭킹을 해놓고 여기만 안 해놓은 거죠. 그래서 안 해놓은 곳 반대쪽을 누르면 열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립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안쪽으로 이렇게,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안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가 반대편으로 다시 이렇게 당기면 얘가 톡 하고 떨어져요. 자, 이걸 돌려가면서 할 겁니다. 자, 이쪽도 해볼게요. 여기 잘 안 되네요. 다음 거. 네, 여기도 잘 안 되고, 네, 여기는 또 손으로 되네요. 이렇게 해서 3군데, 뜯어지는 곳 3군데만 하시면 돼요. 자, 딱 보니까 여기는 또 잘 뜯어질 것 같아요. 네, 한번 뜯어볼게요. 꾹 눌러서. 네. 이렇게 힘을 주면은 뜯깁니다. 만약에 뜯기 어려우시면은 드라이버 같은 거 가지고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은 열릴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총 3군데, 요렇게 3군데가 뜯어져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벽판에다가 붙일게요. 자, 저희가 이 팔각 박스를 이제 팔각 박스 자리에다가 붙일 겁니다. 요렇게 붙일 텐데, 자, 지금 보시면 배관이 요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T자형. T가 거꾸로 뒤집은 형상으로 배관이 나갈 텐데, 구멍을 우리가 3군데 뚫었죠? 그러면 구멍 뚫은 곳이 하나, 둘, 셋, 요렇게 위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구멍 뚫린 게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반대쪽 여기. 그럼 얘가 요렇게 해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배관의 구멍을 보시면은 지금 요 구멍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요 3구멍으로 그려놓은 이 선들이 보이는 상태로 부착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선 자체로 우리가 나중에 쉐들 작업하고 배관 작업을 할 텐데, 만약에 이 팔각 박스 자체가 약간 위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러면은 배관이 일자로 이렇게 안 내려와요. 나중에 그럼 배관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배관 모양이 굉장히 이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맞춰서 박아 주시면 됩니다. 자, 박으실 때는 피스 2개를 쓰시고 3개를 쓰셔도 됩니다. 하나 박았을 때는 이제 돌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개를 박아 주시는 게 좋고, 연습하실 때는 4개를 다 박아 주십시오. 그게 제일 견고하니까. 자, 그러고 나면은 오늘 쓸 덕트입니다.
이걸 먹통 덕트라고 합니다. 40에 40짜리 먹통 덕트라고 부릅니다. 제가 먹통을 구하기는 했는데 뒤쪽이 이렇게 구멍이 좀 뚫려 있어요. 연습하실 때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덕트라도 구하셔서 하시면 되고, 여기 측면에 이렇게 구멍들이 나 있는 게 있어요. 걔는 먹통이 아니니까 연습하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덕트 40에 40짜리, 얘가 보통 길이가 2m씩 파는데 인터넷에 보시면은 1m 단위로 파는 것들도 있습니다. 최소 1m짜리는 구하셔야 돼요. 저는 2m짜리를 구해서 1m씩 반을 잘라 쓰는 편입니다. 자, 지금처럼 배관이 바닥으로 향하게 되면 이 땅바닥 때문에, 여기 있는 땅바닥 때문에 덕트를 세로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컴퓨터로도 그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덕트는 위에 있든지 아래쪽에 있든지 간에 전부 다 이렇게 가로로 붙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로로 붙이시고 재단을 시작합니다. 자, 덕트가 올라가는 라인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여기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정확하게 표시 안 하셔도 되고, 조금 길어도 되고, 조금 짧아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를 표시를 조금 길게 했다 그러면 덕트 자체가 약간 이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게 50mm 무조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으셔도 돼요. 자,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하나 했죠. 제가 여러분들 편의상 이쪽에다가 덕이라고 쓸게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제가 카메라 앵글을 바꿔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덕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안 쓰셔도 돼요, 실제로는. 자, 제가 덕이라고 쓴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팔각 박스가 있는 거죠. 제가 덕이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그냥 팔이라고 쓸게요. 이게 좀 편하시겠죠? 자, 그러면 줄자를 이용하시든 아니면은 일반 자를 이용하시든 상관없이 저는 줄자를 일단 쓸게요. 줄자 가지고 가운데 우리가 마킹 해 놓은 것을 기준으로 팔각 박스 있는 쪽이 2cm, 그러니까 20mm죠. 자, 여기입니다. 제가 요렇게 표현할게요. 자대고 저는 깨끗하게 안 그려요. 대충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 팔각 박스 반대쪽으로 줄을 총 3개를 그립니다. 그래서 여기, 자, 요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줄이 5개 됐죠. 자, 자 때문에 못 그린 거는 제가 그냥 대충 이어 줄게요. 네, 진짜 대충 하죠. 대충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얘 자체가 이렇게 위로 꺾일 거란 말이에요. 꺾이는 곳이 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요렇게까지. 네, 요렇게 자르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자를 거고 우리가 한번 뒤집어요. 이렇게. 자, 벌어진 쪽으로 먼저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 시야에서는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으로 완전히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요 가운데 줄 있죠. 가운데 줄만 표현할게요. 또는 이 5줄 다 표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뒤쪽에서는 요렇게와 요렇게, 그리고 가운데 줄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뒤쪽이 얘가 요쪽으로 터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인 몸 쪽으로 터지는 거죠. 요렇게와 요렇게요. 네, 이렇게 잘라내면 된다는 겁니다. 자, 대충 보이시죠? 요렇게. 네. 자, 요거를 자를게요. 자르기 전에 일단 덕트 본체와 뚜껑을 분리할게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라이브 방송으로 덕트 자르는 걸 보여드렸는데 덕트 전용 가위가 있습니다. 그 덕트 전용 가위를 쓰게 되면 덕트가 굉장히 잘 잘리거든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걸 갖다가 잘라 보니까 덕트가 잘 깨지더라고요. 아마 덕트가 조금 저희 작업실에 오래 있어서 아마 기름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전지가위 가지고 왔어요. 뭐 이거 하나 저거 하나 큰 차이가 없어서. 근데 이 전지가위 가지고 자르는 것보다 덕트 전용 가위가 훨씬 잘 잘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본체 요 그대로 자를게요. 자, 자르는 거 쉽습니다. 이렇게 굴곡진 부분 있죠. 여기 요렇게 굴곡진, 여기는 한 번에 이렇게 놓고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를 요렇게 끝에 살짝 자르고, 그리고 가위를 조금 더 넣어서 자릅니다. 그리고 한 번 놓고 쭉 잘라버려요. 요렇게 끝까지. 네, 요렇게. 자, 지금 제가 라인에 딱 맞춰 자르고 있죠. 근데 라인보다 살짝 크게 약간
약간 밖으로 자르는 게 더 좋아요. 그거 제가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한번 자르고 덕트 깨졌네요. 자, 살짝 또 조금 안에 넣고 자르고, 굴곡진 부위는 두 번에 나눠 잘라요. 그러고 나서 한 번에 넣고 저 끝까지 자릅니다. 그러고 나면은 얘를 뒤집어 올려요. 요렇게. 그래야 가위가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뒤집어 올리고, 이제는 가위가 요렇게 들어갈 공간이 나오죠. 요 상태에서 요 끝 지점만 보고 가서 자르는 거예요. 네, 요래 자르고 반대쪽도. 줄 그리신 것보다 항상 크게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요렇게 자르면은 V자가 되죠. 그러면 얘를 요렇게 바로 접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한번 접어 줄 텐데, 문제는 얘들 때문에 이 굴곡진 부위 있죠. 얘들 때문에 안 접혀요. 그래서 여기를 살짝이 제가 요 카메라 보시라고 요렇게 해놓고 자를게요. 살짝 중심선을, 굴곡진 부위는 조금 날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반대로 한번 접었다가, 자, 보시면 반대로 한번 접었죠. 반대로 접었다가 다시 이렇게 접으면은 이런 식으로 90도 이렇게 딱 접힙니다. 자, 이거를 잘라줘도 됩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잘라도 됩니다. 네,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자르셔도 되고 안 자르셔도 되고. 자, 한 가지 포커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이거든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얘를 잘라서 감점을 먹었다, 감점 먹는지도 안 먹는지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얘를 잘랐다고 해서 내가 감점을 먹었다면, 그것 때문에 시험에 떨어졌다면 필답 한 문제를 더 맞추시는 게 나아요. 세세한 것들에 너무 디테일하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이게 연습하면 진짜 이쁘게 되거든요. 시간 투자 더 해서 진짜 깔끔하게 자대고 그리면은 훨씬 이쁘게 잘립니다. 그런데 제 영상의 취지가 초보분들이 가이드로 삼는 거, 그러면 초보분들은 완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모양이 조금 지저분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실력이 충분히 있으신 분들은 더 깔끔하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시험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안 했습니다. 그래도 작업평 47점 받았어요. 이 따구로 하고도요. 왜 그러냐, 그건 제가 나중에 설치하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뚜껑도 조져야 되겠죠. 예, 뚜껑을 조질 텐데, 뚜껑 조지기 전에 얘부터 일단 설치를 하고 올게요. 자, 잘랐던 부분들을 대략 맞춥니다. 대충 맞춘 다음에, 지금 제어판보다 길이가 길죠? 길기 때문에 제어판 위쪽을 날려야 된단 말이에요. 날릴 때 대충 이렇게 가위를 대충 대세요. 대충 육안으로 보고, 아, 요 정도 날리면 괜찮겠어 싶은 곳에 딱 대고 그냥 자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접고 날립니다. 자, 그러고 대충 대보니까 네, 길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요 상태로 박을게요. 자, 박을 때도 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덕트, 그러니까 덕트가 위에서 이렇게 보게 되죠. 그러면 시험 감독관님들이 얘가 잘 붙었는지를 보실 텐데, 볼 때 위에서 봐요. 밑에서는 못 보죠. 밑에서 보려면은 막 거의 엎드려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덕트를 박으실 때 이 센터 라인 있죠. 이 센터 라인에 박는 게 아니고 약간 센터 라인보다 위에 박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 덕트가 뜨지 않게 보이거든요. 밑에 쪽은 좀 뜰 겁니다. 근데 뭐 밑에는 못 볼 텐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팁이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쪽으로 살짝 박을게요. 카메라에 제 머리 때문에 안 보이지 않을까 좀 걱정되긴 하는데, 한 3군데 박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세로로 있는 거는 가운데 박아야 돼요.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이 반대쪽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쪽에 박아 주시면 됩니다. 자, 얘들도 뭐 한 3군데 정도 박아 주시면 돼요. 아이고, 너무 기울었네요. 자, 이렇게 하고 덕트 박힌 걸 살펴볼게요. 제가 아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자를 때 조금 표시된 곳보다 폭을 넓게 자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줄을 거의 맞춰서 자르다 보니까 얘랑 얘가 거의 붙었죠. 이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면,
만약에 폭을 조금이라도 좀 좁게 잘랐다면 얘가 90도로 조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넓게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한 번에 작업하시는 게 시간을 줄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는 이쪽은 지금 조금 다듬어야 되겠죠? 약간 넓게 했다면 여기 안 다듬고도 작업할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를 넓게 잘랐죠? 넓게 자르면 이쪽에서 보게 되는 틈이 좀 많습니다. 그거는 단점인데 어디까지나 제가 말씀드렸죠. 제한 시간 내에 덕트를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지 덕트를 작살나게 잘해서 우리가 만점을 노리는 시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숙련되시면 덕트 이쁘게 하시고 숙련되시기 전이라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날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뚜껑을 덮을 때 간섭 생길 만한 부분들을 조금 다듬을게요. 이쪽, 그 다음에 이쪽. 뭐 이거는 앞쪽에 하고 오셔도 되고 뭐 이렇게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잘라 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뚜껑을 덮었을 때 간섭될 만한 부분들을 조금 날렸습니다. 자, 그러면 뚜껑 재단을 좀 할게요. 아까 처음 저희가 이렇게 뚜껑이 돼 있었죠. 그래서 뚜껑 자체도 이렇게 잘라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커트를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를 뒤집어 가지고 넓게 터질 부위를 시원하게 잘라 줍니다. 중간에 어떻게 덕트가 깨지잖아요. 덕트 깨지면 깨지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세요. 그냥. 자,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살짝 접어요. 이렇게 접어야 가위가 들어갈 공간이 나와요. 이쪽으로. 그럼 제가 살짝 이렇게 뒤집을게요. 손 때문에. 자, 가위질을 하려면 뒤집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얘는 이쁘게 해주세요. 이쁘게. 이쁘게. 이거를 얘는 좀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일직선 이쁘게 잘 나오도록 해주세요. 자, 그러고 뒤쪽을 터트립니다. 자, 터트리고 나면은 이게 덕트 쪽이죠. 그럼 덕트를 얘를 덮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얘가 이쪽이죠. 자, 이쪽인데 위를 지금 잠깐 볼게요. 제가 덮어놓고 위를 보면 위에가 길이가 지금 뚜껑이 길죠. 그래서 여기도 대충 길이를 맞춥니다. 한 요 정도 자르면 되겠네 라고 표시를 해요. 지금 제가 카메라 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조금 더 제가 내려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좀 전에 표시된 자국이 여기입니다. 네, 여기가 원래 표시했던 곳, 여기보다 살짝이 높게 얘를 자릅니다. 네, 그러고 봤을 때 좀 일자가 안 나오네. 그러면 일자를 좀 더 맞출게요. 네, 그러고 덮겠습니다. 자, 뚜껑을 덮고 나서 옆에서 살짝 보니까 지금 제가 평소에는 이걸 덕트를 아까 제가 좀 그 폭을 넓게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걸 좀 좁게 잘라 놓으니까 지금 여기가 딱 90도가 안 붙어요. 이렇게 안 붙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공간이 벌어지죠. 그럼 여기 피스 하나 더 박으시면 돼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근데 저는 그냥 이대로 할게요. 어차피 보여주기고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벌어지면은 피스 하나 더 박아 주시면 된다는 거. 자, 중요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제가 지금 뚜껑도 개판으로 자르긴 했는데 결국 덕트를 덮는단 말이에요. 안쪽을 얼마나 지저분하게 했든 상관없습니다. 덕트는 덮고 나면 뚜껑이 보이지 안쪽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 덕트의 품질은 물론 안쪽을 잘 자르면 여기서 보이는 이쪽 틈도 확실하게 메꿀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덕트 장인이 돼야 되니까 그것까지 못하고 최대한 이쁘게 보이는 거는 결국 뚜껑이 좌우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위쪽 볼게요. 자, 이렇게 위쪽을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 부분 있죠. 지금은 제가 지금 제어함하고 덕트하고가 너무 잘 잘렸어요. 딱 맞게 떨어졌는데 이렇게 딱 맞게 하려다 보면 한 번에 얘가 작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자르고 또 재보고 괜찮나 싶어 하고 더 자르고 몇 번씩 자르는 것보다 그냥 조금 더 짧게 한다 생각하고 짧게 하세요. 짧게 하고 결국 뚜껑을 이 제어판보다 조금 높게 올리면은 덕트가 좀 짧게 잘린 게 티가 잘 안 나요. 항상 중요한 거는 뚜껑이기 때문에
뚜껑이 길이가 맞으면은 깔끔하게 보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하면서 잘랐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뭐 마음 먹고 자르면 덕트 한 5분이면 잘라요. 그래서 크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충분한 퀄리티를 내실 수 있다는 거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덕트는 한번 잘못 자르게 되면은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트를 잘못 자르면 거의 집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덕트를 터트리는 방향에 항상 주의를 하시고, 길이가 조금 짧은 것들은 결국 뚜껑의 길이가 커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도 같은 얘기인데, 만약에 덕트 본체가 조금 길이가 짧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 길이를 기준으로 맞추시고 팔각 박스하고 덕트 사이에 공간을 조금 띄우셔도 됩니다. 결국 덕트의 품질은 뚜껑이 팔각 박스까지 딱 맞도록 자르면 딱 맞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눈속임이긴 해요. 생각보다 덕트에 시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퀄리티를 뽑으시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전지가에도 굉장히 비싼 금액들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만한 가치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초보분들이 너무 고퀄리티를 따라 하시려다 보면은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퀄리티가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저는 어느 정도 숙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순서대로 따라서 그냥 하는데, 이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도 줄고 생각보다 덕트 연습을 많이 안 해도 속도가 잘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기구물 팔각 박스부터 붙입니다. 그리고 덕트는 항상 가로로 세워놓고 덕트가 가야 될 곳에 표시합니다. 그리고 팔각 박스 쪽으로 선을 하나만 2cm 띄워서 팔각 박스 반대쪽으로 줄을 3개 더 그립니다. 2cm 간격으로. 그래서 총 선이 5개가 보이면 접을 방향 쪽으로 V가 크게 나오도록 그립니다. 그렇게 해서 잘라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영상을 많이 보시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보시면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거고, 팔각 박스 붙이고 덕트 작업 완료하는데 목표 시간은 5분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